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정학에 있어서 어댑테이션과 컴펜세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댑테이션, 컴펜세이션, 어댑테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적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댑테이션,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 자체가 우리와 같이 기능적 요구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과정이 어댑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컴펜세이션은 주로 덴토알베올라 컴펜세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심한 골격적인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치열궁의 변화 자체를 우리는 컴펜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전치부 반대교합이 큽니다. 그래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상하계 전치는 순축경사, 하하계 전치는 설축경사를 해서 오버젯을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덴토알베올라 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전후방적인 위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버젯이 커지게 돼요. 그럼 이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자인 경우에는 상하계 전치가 설축으로 가고 어떤 환자는 하하계 전치가 이와 같이 순축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IMP인계가 이른 환자들인 경우에는 103도로 순축 경사도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거거나 위턱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치부 반대교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씹기도 불편하고 심미적으로 안 좋으니까 우리 몸은 보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하계 전치는 순축경사, 하하계 전치는 설축경사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 보면은 어펀트 FH가 120도, 그 다음에 로원트 맨디블라 프레는 74도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컴펜세이션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디컴펜세이션이라는 용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전의 증례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컴펜세이션 되어 있는 경우를 어펀트 FH가 114도가 정상이고 로원트 맨디블라 프레닝글이 기본적으로 90도가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디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이 전치의 상하계 전치는 이와 같이 설축으로 오게 되고 정상의 각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하계 전치는 더욱 직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버젯 관계는 더욱더 심해지게 되겠죠. 3급 부정교합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보상이 되어 있는 상하계 전치는 설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설축으로 경사된 하하계 전치는 순축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전치부 반대교합은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보상과 적응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보시면은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우리 감각기관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발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이 발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에 우리는 눈의 신경 어딘가에서 뇌에서 어디를 이제 우리가 자극을 가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각을 볼 수 있다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어댑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게 되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어댑테이션 치료가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에 있어서 어댑테이션이냐 컴펜세이션이냐, 그래서 어댑테이션인 경우에는 정상의 이와 같이 악골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가 중요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와 같은 컴펜세이션인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골격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치아의 위치를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격을 이와 같이 9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아래가 나온 전방, 클래스 3, 그 다음에 클래스 2. 반면에 클래스 3이면서 이와 같이 딥바이트, 클래스 3이면서 오픈바이트, 2면서 오픈바이트 9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와 같이 클래스 1이면서 이와 같이
노모 다이버전트한 경우만 우리는 어댑테이션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수술 치료를 해야만 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골격에서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골격 내에서 치아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적인 치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술 치료를 먼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급인 경우 보겠습니다. 3급인 경우에는 아래턱이 이렇게 나왔어요. 컴펜세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계 전치는 레비어 버전이 되고 상하계 전치는 링거 버전이 됩니다. 어댑테이션을 치료하려면은, 컴펜세이션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하계 전치는 더욱더 레비어 버전이 되고 상하계 전치는, 하하계 전치는 더욱더 링거 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어댑테이션이 되는 치료는 상하계 전치는 설축으로 가야 되고 하하계 전치는 순축으로 가고, 그 다음에 후방 위치한 상하골은 전방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방 위치한 하하골은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면은 어댑테이션 치료가 많게 되고 수술 교정 치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덴토 알베올라 컴펜세이션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티컬 컴펜세이션, 아티큘러 컴펜세이션. 그래서 덴토 알베올라 컴펜세이션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3급인 경우 상하악 전치의 위치가 차이가 나게 된다. 특히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전치는 후방, 하하계 전치는 전방으로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부종교합에서 2급인 경우 상하계 전치가 114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 보면은 10번 환자인 경우는 109도예요. 그런데 이 환자인 경우에는 로원트 맨디블라 플래닝글도 작습니다. A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IMP 자체가 로원트 맨디블라 플래닝글이 103도로 레비어 버전이 심하게 되어 있죠. 이를 우리는 구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장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 전방부의 덴토 알베올라 컴펜세이션만 봤습니다. 만약에 상하계 전치는 어떻게 될까요? 상하계 전치는 후방으로 갑니다. 그럼 구치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심으로 경사도가 될 것이에요. 그럼 하하계 전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하계 전치는 전방으로 오게 돼요. 그럼 하하계 구치들은 전방으로 근심경사가 되겠죠.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스티프한 POP로 보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플랫한 POP로 보상이 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럼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2급의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에피디아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에피디아가 73입니다. 그래서 77 이하인 경우에는 2급의 골격이에요. 그런데 구치관계가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환자인 경우에는 구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POP는 9도로 정상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 환자도 똑같이 2급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에피디아는 75입니다. 그런데 구치관계는 어떻습니까? 1급의 구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1급의 구치관계가 됐을까요? 하하계 치아들은 이와 같이 근심으로 경사도가 되고 상하계 치아들은 원심으로 경사도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POP를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POP 자체가 17도로 스티프하고 이 보상이 하하계 치아들이 전방으로 상하 구치들은 후방으로 이와 같이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3급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전치부 치성교합, 그 다음에 치성 보상 경우에 상하계 전치는 순축경사, 그 다음에 하하계 전치는 이와 같이 설축경사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덴토 알베올라 컴펜세이션인 경우는 오픈 바이트, 그 다음에 딥 바이트인 경우도 우리는 같이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 보상은 상하악 전치가 오버 이럽션이 되어 있냐, 언더 이럽션이 되어 있냐가 되겠죠. 예를 들면 오픈 바이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바이트를 수직적인 높이를 평가할 때는 우리는 어퍼 온투 림 라인을 보고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퍼 림라인이 4mm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인 경우는 만약에 골격이 오픈바이세 골격인 경우에는 어퍼 림라인이 6mm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반면에 0mm인 경우에는 보상이 덜 됐다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딥바이트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퍼 림 라인도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됐던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덴토 알베올라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가 버티컬 컴펜세이션이 됩니다. 2급 부종기압 환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빨간색 골격, 그 다음에 파란색 두 가지 골격을 보게 되면 어떤 골격이 더욱더 심한 2급의 상태를 보이게 될까요? 빨간색인 경우가 하악이 더 후방 위치가 된 것입니다. 더 심한 쪽이 되겠죠. 심한 쪽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파란색 쪽으로 감소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버티컬 컴펜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버티컬 컴펜세이션인 경우에 있어서는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수직고경이 감소가 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또한 3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수직고경이 이와 같이 후방으로 증가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고경이 이와 같이 감소가 되게 되면 치아의 경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수직고경이 감소가 되게 되면 이 안에서 배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치아들은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 될 수밖에 없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전치들은 더욱더 근심으로 위치할 수가 있겠죠. 전방에 봐서는 이와 같이 커브 오브 윌슨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직고경이 감소가 되는 경우에는 저루방적으로는 커브 오브 스피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전방에 봐서는 커브 오브 윌슨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2급 부종기압인 경우에 우리는 구치부 쪽의 성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죠. 그 다음에 교합평면 자체도 스티프하게 됩니다. 그러면 2급 부종기압의 특징은 로우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에요. 왜냐하면 이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버티컬 컴펜세이션을 하게 된 것이 됩니다. 그럼 치성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됐을까요? 환자는 스티프한 POP를 보이게 됩니다. 즉 구치부 쪽에서 덴토 알베올라 컴펜세이션을 이루게 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아티큘라 컴펜세이션이 있습니다. 2급 부종기압인 경우에는 과두가 후방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두가 약간 전방으로 위치를 하게 하려고 하죠. 이를 아티큘라 컴펜세이션이라 합니다. 반면에 3급인 경우에는 과두가 약간 후방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2급 부종기압인 경우에 컴펜세이션 상악전치 어떻게 될까요? 상악전치는 설측경사도가 됩니다. 하악의 전치는 순측경사도가 되죠. 그래서 보상적인 치료라는 것은 이와 같이 더 이동이 돼야 될 것이에요. 이에 반해 어댑테이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될까요? 상악의 전치는 더욱더 순측, 하악의 전치는 설측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건 오버젯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악은 감소, 하악은 전방으로 나오게 되는 수술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과연 이게 다일까요? 그래서 묘인 경우에 있어서는 2급 부종기압의 어댑테이션 치료는 이와 같이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반대의 쪽으로 치료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된 경우를 증가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는 평탄하게 해줘야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치어를 조절하면서 교정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티프한 POP는 평탄하게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어댑테이션 치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프로핏과 에이커만은 교정치료에 있어서 이와 같이 디스크레판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양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교정치료, 그 다음에 성장을 조절하는 치료, 교정치료, 그 다음에 악교정, 수술 교정치료. 상악의 전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방으로 이동되는 게 교정치료는 7mm, 성장을 조절하는 경우는 12mm, 그 다음 수술 교정은
15mm 우리가 후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악의 전치는 어떻게 될까요? 교정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방 이동은 5mm, 성장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10mm까지 전방에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 교정인 경우에는 하악 전치는 12mm까지 전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벗어나는 경우는 또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아래턱이 전방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치부, 구치부 반대 비교합을 보였습니다. 수술 후 모습입니다. 우리는 양호한 측모, 정면 모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합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 전 후의 셉과 파노라마 사진, 셉과 치료 후 셉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발육된 하악이 감소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환자들인 경우 보게 되면은 AMB 값은 3도 정상의 범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숫자들도 정상의 범주로 왔을까요? APDI는 88, 아직도 3급입니다. 그 다음에 POP도 여기서 보면 5도입니다. 아직도 평탄해요. 상하계 전치는 118도, 그 다음에 하하계 전치는 82도 값을 보이게 됩니다. 즉 하악 전치도 아직도 설측으로 쓰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술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한 어댑테이션을 얻기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이 환자인 경우에는 측모 개선을 위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증례가 됩니다. 즉 우리는 보상의 치료냐, 어댑테이션 치료냐, 우리가 교정을 치료할 때 교정 치료냐, 성장 조절 치료냐, 그 다음 수술 교정 치료냐. 그런데 우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교정 치료를 하면서 어댑테이션에 맞게끔 치료 계획을 잡아야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댑테이션 치료 자체는 이와 같이 가장 최상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얻기는 제한이 있게 돼요. 반면에 컴펜세이션 치료는 교정 치료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수술을 하건 수술을 하지 않건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정력을 가하고 힘을 가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1번보다는 3번의 위치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시켜주면서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댑테이션을 얻기 위한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 있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상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토 알베올라 컴펜세이션, 버티컬 컴펜세이션, 아티큘라 컴펜세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전치의 각도, 인사이저 앵귤레이션, 그 다음에 오클루잘 플랜의 경사도를 보고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알기 전에 먼저 첫 번째의 경우 주어지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악골의 관계를 먼저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격적인 상태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상태에서 보상을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디컴펜세이션 쪽으로 할 건지 교정 치료의 목표를 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치료는 환자의 맞춤형 교정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